예, 디일렉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디일렉 기자들과 함께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들, 주요 뉴스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 김성진 기자 나왔습니다. 위믹스 하드포크 진짜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김성진 기자가 게임 전문 기자이면서도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 기자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예. 옛날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뭐 게임 사업도 한번 했던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예. 네, 과거에.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요. 네. 이 하드포크는 뭡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블록체인을 예. 기존이라 하면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거를 더 나은 정책이나 더 나은 기술로 예,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예,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들은 거기다 이제 그대로 수정을 하잖아요. 예, 근데 블록체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 새로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하드포크. 예, 사실은 새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록체인을 잘 몰라서 들어오기 전에 하드포크가 뭔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이 서로 간에 합의된 이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맞습니다. 시스템인데 예. 이걸 갖다가 이제 새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일일이 다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포크라는 개념 자체가 업데이트 네, 이런 맞습니다. 개념이고 예. 하드 포크는 기존의 시스템을 갖다가 굉장히 급격하게 바꿀 때 그렇죠. 하드 예. 포크라고 하고 네. 또 소프트 포크라고 또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보니까 예, 기존 체제에서 약간 좀 완화되는 정책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소프트 포크이던데 네. 어쨌든 위믹스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이렇게 거듭난다라는 거일 것 같은데 네.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3월에 사실 다 발표를 했었는데 예, 이제 반감기를 도입해서 예, 그 유통량을 이제 제한을 확 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재단이 갖고 있는 그 지금은 안 갖고 있는데 이제 계속 발행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것까지 몽땅 다 해서 대량 소각을 하겠다. 한 4억 개 정도? 반감기라는 것은 비트코인 같은 게 반감기가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게 반감기가 오게 되면은 네. 이제 유통 물량이 줄어드니까 네. 이 가격이 오르고 뭐 이런 건데 예. 이 반감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이미스 가격을 갖다가 약간 좀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정책입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결국에는 이 반감기라는 게 그 50%라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 계속 코인이 시중에 계속 늘어나면은 당연히 그 수요가 느니까 시세는 떨어져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반감기라 하면 이제 계속 발행되는 코인을 50%씩 꾸준히 이제 감축이죠. 이거. 예, 예,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선반영되거든요, 사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도 하여튼 장기적으로도 시세는 이제 올라가는 걸 이제 목표로 하는 겁니다. 예, 예. 이런 이제 어떤 목표가 있는 거죠. 예. 그럼 핵심이 그러면 이렇게 반감기를 통해서 이제 미믹스 유통 물량을 줄여서 네. 가격을 올리겠다 이거 하나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위믹스가 예, 화이트 페이퍼라는 이제 백서에 이제 플랜이 다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트렌드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블록체인 쪽 하드 트렌드가 이제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업데이트하고 최근 트렌드를 도입을 하면서 예, 이 위믹스 전체 생태계를 좀 더 그 미래적으로 이제 바꾸려고 보니 예, 너무 많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제 하드 포크를 하게 되는 거고 예, 거기다가 이 정책까지 다 집어넣는 거죠. 소각, 반감기 이런 걸 이제 코드까지 여기다 다 직접 넣어버리면은 예, 향후에 이제 위믹스나 위메이드가 손을 못 대는 거죠. 자기네들도. 네. 이게 픽스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하드포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드포크라는 것은 이런 거 규율을 바꾸는 거다 보니까 규칙에. 기존 이용자들의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더라고요. 이전에 네. 보니까 뭐 이로디움 이런 데도 하드포크 하다 합의가 안 돼서 네. 새로운 기존의 이제 블록체인 그대로 두고 네. 새로운 체인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던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 그 블록체인을 합의를 봐서 그대로 이렇게 새로운 반감기가 도입되는 블록체인으로 전환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체인을 만드는 건지.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그 합의라는 거는 예, 이제 거버넌스 합의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위원회, 그런 뭐 이사회,
그런 합의가 있고 그 과거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하드 포크는 어떻게 보면 그 이권 싸움에서 하나의 그 이더리움 뭐 클래식이라든가 예. 이게 떨어져 나온 개념이지 정치적 이슈 때문에. 예, 정치적 이슈가 좀 있었지 예. 그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합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합의는 유닉스 그 위원회 거버넌스 예. 거기서 이제 그 합시다 하면은 이제 가능한 거고 이용자들이 다 찬성하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지도 않고 지금. 어쨌든 지금 보면 이제 반감기 도입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예, 유닉스 가격이 오르니까 유닉스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니까 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전혀 같네요. 없죠. 예. 이미 뭐 한 40% 올랐으니까. 예. 예. 그리고 김 기자께서 이제 썼던 기사 보니까 이번에 이제 반감기 도입하는 거와 함께 유닉스하고 그동안 이제 게임 매출하고 이제 따로 놀았는데 이게 네. 연동되게끔 한다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예. 블록체인 게임이 예. 이제 코인하고 게임하고 게임이 잘 되면 코인도 이제 잘 된다는 의미가 이제 시세가 오른다는 거니까. 예. 모두들 그걸 목표로 하고 그거를 생각했는데 예. 실제로는 이렇게 잘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연구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당연히 위메이드도 했고 그래서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초에 발매한 나이트크로우는 게임 내 토큰을 좀 여러 개 두고 예. 여기서 이제 그 수요 공급을 좀 맞추면서 예. 그 다음에 이믹스를 연결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제일 큰 그 이슈는 나이트크로우가 그 현금 결제만 되게 했으니까 카드 결제.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론적으로 이믹스 코인의 수요는 안 늘고 결론적으로 카드 매출, 그러니까 현금 매출만 위메이드에 생기는 거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비율을 이제 이믹스랑 게임 토큰이랑 맞춘 데 있어서 살짝 그 약간 반강제적으로 맞춘 게 좀 있거든요. 위메이드가. 예. 예. 그러니까 시장의 완전한 자율에 맡기지는 않았어요. 예. 그 핵심은 이제 게임 내 코인하고 유닉스 가치를 거의 비슷하게 연동해서 이렇게 맞추겠다라는 거거든요. 했는데 예. 이제 이번에 발표한 거는 예. 그 좀 더 그 이 반강제로 맞춘다기보다는 게임이 잘 되면은 예. 중요한 건 게임이 잘 되면 그러니까 예. 현금 매출이 더 게임이 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되면은 유닉스 코인도 그러니까 그 워딩은 유닉스 생태계인데 예. 사실 코인 시세죠. 그것도 오르게 하겠다는 이게 핵심입니다. 네. 어떻게 할지는 이제 발표를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고 네. 방향성 그렇게 간다. 네. 게임이 잘 돼서 게임이 네. 활성화되면은 유닉스 코인이 오른다. 네. 그 유메이드 관련된 게임들 신작들 유닉스와 연동되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게임이 잘 되면은 이 코인 가치 올라가게끔 이렇게 네. 나가겠다. 예. 레전드 오브 이민드가 이제 나오는데 예. 그 이게 자체 개발이거든요. 네. 이제 개발 단계부터 이 R&D를 하겠다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겁니다. 예. 말은 쉽고 예.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하드포크 발표하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유닉스 시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올랐습니까? 1,300원 정도에서 네. 2,200원까지 갔으니까 대폭 뛰었죠. 대폭. 한 60%뭐 이 정도 예, 올랐네요. 대폭 뛰었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그 반감기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유통량을 줄이면서 뭐 코인당 이 가치를 높인다는 이야기니까 가격이 오른 건데 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7월 1일부터 하고요. 예. 2101년까지 합니다. 2101년요? 그러니까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2년마다 한 줄어들어서 번씩 16번. 2101년대는 네. 이제 멈추는 겁니까? 이제 그렇죠. 거기서 고용되게? 그 이제 코딩이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게 2101년이 얼마 남았습니까? 80년? 많이 남았는데. 그렇군요. 네. 그때까지 이메이드라는 대사가 계속 지속 가능하고 그건 게임도 지속 가능 모르겠지만 해야 되는 거. 예. 하여튼 뭐 예. 이렇게 플랜입니다. 플랜.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이게 하드포크를 하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기존의 이믹스 블록체인이 기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아니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문제가 있겠지만 예, 예, 뭐 큰 문제라기보다는 예. 그 아예 문제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아, 이제 프로그래밍 자체를 이번에 하드포크하면서 완전 그쵸. 업그레이드 시키고 네. 플러스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네. 게임과 연동된다든지 네. 아니면 방광계를 통해서 네. 뮤직까지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죠. 예, 이유가. 예. 그동안 이제 좀 초창기 만들다 보니까 네. 프로그래밍에 뭐 약간 좀 허술한 부분들을 이제 네. 보완해야 되는 그런 측면, 그런 네.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그 뭐 심각한 오류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네. 정책도 이제 바뀌고 이제 그 하고 싶은 그 아예 하고 싶은 거래. 게임하고 연동되는 부분도 있고. 네, 예. 거기에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약간 허점이 있었을 텐데 예, 그런 허술한 것도 완전히 채우고 이 모든 거를 이제 조합하면 하드포크를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죠. 지금 어쨌든 게임 업체들이 블록체인 바람 불 때 이렇게 블록체인 뭐 코인 이런 거 발행 많이 했었는데 네. 그다음 가장 활성화되어 있던 게 위믹스단 말이죠. 근데 위믹스가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그걸 주도했던 장영국 대표입니까? 네. 그분이 이제 관둠에서 꽤 많이 이제 좀 시세도 많이 하락하고 이제 활기를 잃었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좀 파격적인 하드포크라는 것을 들고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위메이드가 예, 게임이 아니라 블록체인으로 욕을 제일 많이 먹는 회사인데 예, 근데 한국에서 명백한 법이 없는 상황에서 예, 이렇게 열심히 하는 회사 또 없거든요. 예, 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예, 예. 뭐 이제 어떤 방법의 잘못인지 예, 아니면은 좀 지나친 홍보를 했는지 예, 지나친 마케팅을 했는지 이거는 이제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상장사잖아요. 예, 1년에 6천억 이상 매출을 나는 회사가 예, 블록체인을 갖고 한번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 전면에 내세우고 예. 이렇게 하는 데는 없거든요. 예, 예, 예. 어떻게 보면은 미래 사업이고 예, 블록체인은 어쨌든 전 세계적인 이슈니까 예, AI, 인공지능, 바이오까지. 예,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예, 뭐만 하면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저는 좀 좋게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예, 예, 하드포크 한다고 해서 또 이 메시지나 이 내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예, 과거의 뭐 신뢰는 예,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예. 예쁘게 봐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위메이드가 이 믹스 이 하드포크 하면서 신뢰 회복에 나섰는데 네. 이게 이제 다른 게임 업체들 뭐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발행하는 업체들이 이제 참고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믹스 이런 전략이? 사실은 엄청난 레퍼런스죠. 네, 왜냐하면은 뭐 넷마블, 컴투스 홀딩스, 카카오 게임즈, 사실 클레이튼도 이제 카카오도 클레이튼을 하긴 했으니까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관망하는 게 굉장히 크고 예,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 거죠. 다른 케이스 사례를 그 사례를 계속 이미디가 만들어내는 거고 예, 예. 어떻게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걸 많이 배우는 예, 거죠. 예, 그럼 그 중에서는 저렇게 하면 되겠다. 예, 그런 것도 배우고. 그래서 뭐 그 커뮤니티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네, 어쨌든 이믹스 관련해서는 가장 활발합니다. 뭐 안 좋은 얘기도 많지만 예, 뭐 좋은 얘기도 좀 있고. 근데 뭐 저기 이믹스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피해라는 거는 이제 높은 가격에 사서 네, 여러 가지 이슈로 이제 떨어졌으니까 시세가 굉장히 뭐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런 사례가 있긴 있었으니까. 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카카오 게임즈의 보라, 넷마블의 마블엑스, 컴투스 홀딩스의 엑스플라도 다 똑같아요. 그럼 욕하려면 다 해야 되거든요. 또 그렇진 않아요.
위메이드라는 회사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박간호 이제 창업주가 투입이 됐는데 올해 회사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계속 적자였던 것 같은데. 작년에 뭐 한 1,000억 정도 적자를 했고, 사실 이메이드는 미래전설 IP가 되게 강한 회사고, 중국에서 엄청난 매출을 계속 발생시키고, 그 가끔 MMORPG 그 나이트 크로우도 성적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MMORPG 잘 만드는 회사냐, 예. 아니면은 미래의 전설 IP 하나로 묶어서 하는 회사냐, 예.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신작 라인업이 그 미래의 전설 IP 중심으로 이제 또 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나올 텐데, 네. 근데 사이가 벼요 이제. 그 하반기에 나오니까. 예. 예. 그 사이에 신작이 지금 거의 없어요. 예. 신작이 없다는 건 추가 매출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또 적자의 그 기운이 오는 거고. 예. 그래서 회사는 이제 박광호 대표님이 이제 보면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예. 하는 것 같고, 예. 그 와중에 이믹스 또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제 선포에 가까운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이믹스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할지, 예. 아니면은 또 실업에 그칠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위메이드는 그럼 지금 현재 어쨌든 게임으로 볼 때는 미래의 전설 후속작하고 네. 그다음에 위믹스 이걸 다시 활성화시키는 네. 이 두 가지 축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다음에도 블록체인 이슈 있으면 나와서 또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